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했는데 실제 실무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문제점들 중에 해결을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결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도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셨죠?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단말기, 그리고 다양한 버전을 탑재한 단말기, 그리고 브라우저마다 렌더링이 다른 것도 있고요. 더 짜증나는 건 PC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OS가 새로운 버전들이 굉장히 빠른 주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고 방법을 찾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NHN에서는 이렇게 기민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단말이 출시될 분위기다. OS 버전이 개발자 버전으로 새로 배포가 됐다. 그러면 잽싸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는 흔히 이제 쓰시는 HTML, CSS, HTML5, CSS 만드는 엘리먼트들과 각종 CSS의 속성과 속성값들을 전부 모아놓은 하나의 HTML 페이지고요. 그래서 문자 동작이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뭐 스크립트가 잘 되는지, 노스크립트가 잘 되는지, 링크는 누르면 잘 되는지 앞에 설명드린 링크가 혹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크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잘 구현이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엘리먼트들과 모든 속성값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뭐 VR은 잘 되는지, 페이로는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게 이렇게 HTML로 한 페이지로 제작을 해놨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모습을 하나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3.12 버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 포지션 픽스드라는 속성과 속성값을 지원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픽스드라는 속성을 쓰면 화면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3.12 버전, iOS 3.12 버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테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4.0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아무리 위아래로 움직여도 그리고 4.2 버전에서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있어야 되는 포지션 픽스드가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OS 5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드디어 지원을 하게 됐네요. iOS 5 버전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면 잘 고정이 돼 있어요. 네. 뒤에 이제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2.1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본 화면인데요. 지원을 하긴 하는데 네, 얘가 좀 이상하죠? 네. 빨리 안 와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저기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냐 안 하냐도 알아야 될 굉장한 중요한 요소지만 실질적으로 그 버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도 해당 단말로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지원 여부만 알고 그냥 적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번에 2.2 버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갤럭시 탭 7인치고요. 네. 아까보다는 얘가 좀 빨라졌어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네. 그런데 iOS 5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화면에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딜레이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의 2.3 버전인데요. 아까보다 예, 조금 더 빨라졌네요.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지원을 해줄지. 빨리 해도 이번에 잘 옵니다. 그나마 좀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넥서스 ICS가 탑재된 걸로 봤더니 이제 드디어 잘 지원하네요. 제대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로 올릴 때 보니까 주소창이 숨김 처리했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픽스를 위에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속성을 단순히 지원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상의 저렇게 실질적으로 단말로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희는 이제 일일이 확인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단말기가 새로 나오면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용들을 테스트해본 내용들을 이렇게 사내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적용을 해서 혹시 나 아닌 다른 작업자가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나처럼 삽질을 하지 않게 빨리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네, 이건 안 되겠네, 뭐 이런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제 서비스 성격과 특징에 맞게 지원 범위를 이제 정할 텐데요. 사실 어떤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게 HTML5와 CSS3를 잘 지원하기 때문에 마크업으로 쉽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별로 이슈를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쉽게 HTML5나 CSS3를 써서 구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혹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인지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글자 중간에 원인모를 여백이 생겨요. 이거 깨지네. 시간 없는데. 보시면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글자가 인라인으로 쭉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라인님, 앵커, 그리고 EM, 스팸, 스톡을 넣은 화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다음 거를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박상혁 님에서 니은자가 안 보이는 정도의 지금 자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앵커나 EM이나 스팸이나 스트롱으로
색상을 변경하려고 보통 넣거나 뭐 강조를 하려고 넣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인라인 속성을 가진 엘리먼트들을 넣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니은이 안 보였는데 니은이 보일 정도로 간격이 임의적으로 넓어진다. 이런 버그들이 있고요. 근데 iOS 5와 안드로이드 4.0에서는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는 별다르게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느렸던 게 아니고요. OS가 빨리 나오는 것 뿐이고요. 두 번째로 말줄임 처리가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 방송에서 다 그런데요.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텍스트 오버플로우에 엘리시스를 주면 뭐 오버플로우 히든 주고 영역 사이즈 정하고 뭐 이러면 말줄임이 잘 되는데 필드셋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말줄임 하는 경우에는 위드나 맥스 위드 값을 딱 정수로 몇 픽셀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말줄임 처리가 위에는 잘 되는데 밑에는 안 되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나 맥스 위드 값을 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희한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안드로이드 2.1, 2.2에서 발생되는 이슈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에 워드 브레이커 월 속성을 준 경우에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하다가 입력 영역 제일 우측에서 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다시 해요. 그러면 다시 입력한 글자에 자음이 반복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성을 사용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속성을 위에서 정해주는데 상속이 됐다. 그러면 노멀박스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2.4 버전부터는 버그가 픽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시간에 설명드린 굉장히 유용한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데 플레이스 홀더가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2.1 버전에서 인풋은 잘 지원을 하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플레이스홀더 관련 버그인데요. 플레이스홀더 값의 정렬이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워낙에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컬러 텍스트 얼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내 메시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도 그 속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 값만 바꾸기 위해서는 웹킷 인풋 플레이스 홀더라는 가상 선택자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가운데 정렬 빨간색이라고 속성을 적용을 해봤더니 안드로이드 2.1에서 2.3 그리고 iOS 5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정렬이랑 색상이 잘 적용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OS인 안드로이드 3.0 버전이랑 그다음에 ICS랑 최신 iOS 5 버전에서는 색상 변경만 가능하고 정렬은 변경이 안 되고 전부 다 좌측 정렬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태블릿 PC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에 좁은 화면에 두꺼운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옆에 어떤 특별한 다른 동작의 링크라던가 어떤 콘텐츠가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탭 영역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탭 영역을 키워줬더니 안드로이드 2.2랑 2.3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div의 크기는 디브가 될 수도 있고 헤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크기는 단말기 사이즈만큼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잘 이동이 돼요. 근데 글자가 없는 부분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버그가 있고요. 또 엄한 다른 데 있는 링크가 클릭이 돼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이런 버그가 있는데요. 이런 버그는 해결이 가능해요. A 엘리먼트 안에 블록 엘리먼트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HTML5.dd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원래는 인라인 안에 블록을 넣을 수가 없죠. 근데 HTML5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인라인도 넣어보고 블록 요소도 넣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그런 빈칸을 넣어서 마치 어떤 안에 컨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안 써놨나? div 엘리먼트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A 안에 빈 div 엘리먼트를 한번 더 넣어주시면 아까 보신 화면에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하더라도 잘 A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퀄리 오리엔테이션이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모든 버전에서 그렇고요. 해결은 불가하고요. 미디어 퀄리를 쓰게 되면 이제 화면이 가로냐 세로냐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체크를 해서 다른 스타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앞에 보시는 화면은 텍스트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놨는데요. 키보드를 내린 상태에서 세로 화면에서는 파란색으로 잘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어떤 입력 영역, 뷰포트에 보이는 어떤 입력 영역을 누르면 아까 키패드가 제공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패드가 딱 올라오게 됐는데 키패드가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순간 빨간색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 얘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아까 말한 뷰포트 영역을 계산을 할 때 가로와 세로 B를 가지고 이게 가로 화면이냐 세로 화면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키보드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까지도 포함을 한 키보드 영역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작동하는 분명히 세로 화면인데 가로 화면에 적용해 놓은 스타일이 적용되는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영역이 표시가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이 탭을 하면 이제 탭 영역이 표시가 되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뭐 이렇게 색상은 틀리고, 뭐 색상도 손의 색상은 버전마다 틀리고요. 뒤에 음영으로 표시되는 ICS는 또 뒤에 음영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누른 영역이 어딘지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앞에 보시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탭 영역을 표시를 안 하는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에 이제 뭐 디자이너와의 소통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미지 요소들을 CSS3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디자이너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2.1, 2.2, 2.3 버전에서 발생하는 이슈인데요. 보도 레드우드 값이 9에서 한 11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면 상단의 양쪽 테두리가 끊어져 보이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 레드우드 값에 상관없이 또 사방에 곡선 처리가 굉장히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iOS는 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2.1, 2.2, 2.3 버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끊어져 보이거나 계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신 버전인 ICS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별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요. 브라우저와 렌더링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디자이너와의 소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토 3종 세트라는 이름인데요. 모든 버전에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인풋이나 뭐 텍스트 에어리어에 값을 입력할 때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iOS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또 기능을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냐면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대문자가 활성이 돼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음들이 쌍자음이 자동적으로 키패드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 완성을 또 지원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 단어인지를 지가 알아서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너가 치려는 단어 이 단어 아니야? 라고 여기 밑에 보여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별도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자동 완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겹친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비스는 이런 거는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오프로 설정을 해주시면 저 기능들이 사용자가 임의로 기능을 끄지 않아도 우리 서비스에서는 동작이 안 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까지는 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공유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뒤에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다른 직군이라든가 본인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